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도해법 용어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용어정의와 관련해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봤습니다. 그 기반시설은 원래 도시생활에서 이제 필요한 기초시설이고, 구도해법에서는 기반시설의 이제 종류와 관련해서 50가지 정도 여기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7개 시설로 해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그리고 유통공급시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7개로 일단 분류를 하고 여기 7개 이제 시설에 따라서 종류가 세분화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개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하고 그 다음 자동차 정류장하고 그리고 광장 여기 3개 시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서 다시 종류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자동차 정류장 이 두 가지는 이제 교통시설인데 교통시설 중에서 도로하고 자동차 정류장 이게 세분이 되고, 그 다음 광장이 나 있는데 광장은 공간시설입니다. 공간시설과 관련해서도 다시 이제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 있는 내용을 해서 도로하고 자동차 정류장하고 광장 여기 3개 세분되는 이제 종류와 관련해서 종류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나중에 뒤에 이제 도시공개시설에서 이제 다시 또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용어로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자, 일단 용어의 이제 표현이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 법에서 이제 규정은 좀 전에 봤던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된 그와 같은 이제 시설을 명칭이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한 50가지 종류에 대해서 국토개법에서는 종류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개 시설 중에서 도로, 공항, 자, 이와 같은 시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해당되는 이제 기반시설의 종류,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도로를 설치할 때 위치,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해서 설치하게 되면 규모, 몇 킬로를 설치할 거냐,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해당되는 이제 시설이 이때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개념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그와 같은 시설을 법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도시군계획시설하고 기반시설하고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도시공개시설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공개시설은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된 그와 같은 이제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도시군계획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자, 여기서 이제 표현이 용어의 끝에 사업자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공개시설은 좀 전에 봤던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그와 같은 시설이고, 자, 이걸 이제 설치를 하려면, 도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도로 설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 설치와 관련된 그와 같은 사업을 부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공개획 사업은 주로 관할 시장하고 군수가 관할 구역에 이제 도로나 이런 거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시설의 그와 같은 사업의 명칭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 일단 개념을 좀 잘 봐두시고, 그다음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업자 붙어 있는데 앞에 도시군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봤던 도시군계획시설 이거 좀 틀린 거죠. 여기서 이제 도시군계획사업 이렇게 놓으면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시행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이 도시군계획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군계획사업은 법에서 세 가지 사업이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좀 전에 봤던 도시군계획설 사업. 그래서 도로 설치와 관련된 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정비사업.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표현할 때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사업 종류와 관련해서 세 가지 종류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시군계획사업하고 도시군계획사업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 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 내용, 사업계획 내용의 하나에 이제 포함이 되는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는 끝에 사업 시행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도시군계획 사업이니까 여기 나 있는 세 가지 사업 관련해서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를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도시군계획 사업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시장 군수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자,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사업 관련해서 이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등 관련해서 일단 용어가 들어가는 이거 표현 관련해서 용어가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된 용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용어의 이제 표현에 따라서 정확하게 개념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시설. 광역시설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토개법에서 일단 광역이라는 이제 표현이 넣게 되면 국토개법이 적용되는 관할구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하고 군.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위지역이 국토개법이 적용되는 그와 같은 관할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두 개 이상 걸쳐서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표현할 때 이때 앞에 광역자가 붙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광역시설은 좀 전에 봤던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도로나 철도나 이와 같은 이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여기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2개 이상 걸쳐서 설치가 되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2개 이상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와 같은 기반시설을 이제 법에서 표현할 때는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관할구역 관련해서 2개 이상 관할구역에 걸쳐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2개 이상 관할구역에 걸쳐서 설치가 되는 경우 또는 기반시설을 2개 이상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러면 그와 같은 이제 기반시설을 법에서는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하고 서울하고 그다음 이제 경기도 권역과 관련해서 지하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지하철은 성격이 철도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이와 같은 지하철은 기반시설 중에 지하철은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고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지하철이 인천시에만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인천시부터 해서 서울, 경기도 여기 이제 3개 관할구역에 걸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면 그와 같은 시설을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에 인천국제공항인데 자, 공항이니까 이것도 종류는 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용과 관련해서는 인천뿐만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도나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다 이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천국제공항은 성격상 어디에 들어가냐? 광역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국토개법에서 일단 표현이 용어가 이제 광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국토개법이 이제 적용되는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2개 이상 이제 걸칠 때 항상 앞에 광역자가 붙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역시설 이렇게 되는데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이 설치나 이용을 할 때 2개 이상 관할구역이 각각 걸쳐서 설치가 되거나 이용하게 되면 그와 같은 시설을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시설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공원정의에서는 개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 보시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다 있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자, 이런 시설도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 중에서 사용용도가 공공용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설치를 개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설치해서 관리하는 그와 같은 이제 시설을 따로 별도로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시설 중에서 특히 용도가 공공용으로 개인이 이제 사적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공공용이고 자, 그와 같은 이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개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와 같은 시설을 따로 별도로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공공시설에 있다 여러분들 이제 의미 정도만 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용도 지역 등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가지 이제 용어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세 가지 대상은 일단 공통점은 용도지역의 이제 지정이나 또는 용도지역 지정했다가 변경과 관련해서 또는 용도지구와 관련해서 지정이나 변경, 그리고 용도구역 관련해서 지정하고 변경은 각각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 부분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여기 이제 세 가지는 일단 공통점. 해당되는 이제 지역이나 지구, 구역 지정하고 변경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해당된다. 자, 이게 일단 공통점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 이용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 지정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해당된 토지를 평가를 해서 대상 토지는 주변 여건으로 봐서 주거 용도로 해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되면 주거 지역으로 이제 지정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주거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용도가 제한이 되죠. 그럼 이제 주거 용도로 해서 제한이 되게 되면 해당된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소유자 입장은 공장 등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못합니다. 법에서 대상 토지 관련해서 주거 용도로 사용해라. 자, 이렇게 제한하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해서 이용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공장 용도의 건축 자체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공장 관련해서 건축이 제한된다. 자, 이걸 이제 표현을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에 따라서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제한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효과로 대상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 용도가 제한이 된다. 그리고 또한 법에서는 건축물 용도뿐만 아니고 건물의 크기, 건물의 이제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과 관련해서 건축법에서 국토개혁법에서 각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제한이 되게 되면 건물의 높이가 간접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의 이제 지정은 이와 같은 이제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 용도를 제한하고 그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해서 제한할 목적으로 해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 것 같은 지역이 용도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그 같은 목적은 좀 전에 봤던 이제 용도지역이 이제 지정이 되면 토지 이용이 제한이 되고 그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되고 건물의 크기,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 이런 게 이제 제한이 되는데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제한 내용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그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완화시킬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면 이게 용도지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용도지구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나와 있는데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자, 이와 같은 게 이제 지정이 되면 토지 이용이 이제 제한되고 그리고 건축과 관련해서 제한이 되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그 제한 자체를 다시 개별적으로 그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완화시킬 목적으로 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자, 이게 용도구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도시군관리 계획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미 정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용어와 관련해서
기반 시설이 이제 10번째가 아니고 9번째.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기반 시설 부담 구역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개발 및 또 관리 구역하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나중에 개발 행위와 관련된 문제로 해서 다시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용어 정의를 좀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개발 및 또 관리 구역하고 그다음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 지역이 있으면 여기 이제 지역에 뭐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자, 이런 부분이 대부분 개발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개발이 할 수 없는 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건물을 이제 짓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건물 지을 때 건물의 규모가 크면 대상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도로나 또는 수도나 하수도, 자,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이제 도로나 수도, 하수도는 원래 시에서 시장이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도로나 수도나 이런 거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토지 자체가 제공해 주기가 힘든 경우, 이때는 시장이 여기 대상구역과 관련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크기를 줄여서 건물을 건축하도록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정을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의 지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일단 개발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도로나 수도나 하수도, 자, 이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 지역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크기를 이제 줄입니다. 그 크기를 줄인다는 걸 표현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화시킨다는 건 보여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걸 낮춰가지고 적용하는 게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법에서 건물을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시키면 2층으로 해가지고 줄어들게,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면 이게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용어만 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개발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이때 지정이 되면 강화, 즉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뭘 줄이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 이걸 강화시킨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면 이게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이 아직 덜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은 가능한데, 이때 개발에 따라서 도로나 또는 수도, 자,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개발자가 이제 부담하도록, 개발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구역을 지정하면 이때 그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대신 건물의 이제 크기,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고, 지금 여기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표현은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외의 지역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설치, 도로나 수도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개발자가 부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 및 또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10번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용어 정의. 자, 교재를 보시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그리고 대통령을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개발자가 개발한 사람이 기반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중에서 이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 비용 부담하냐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 기반시설 종류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로.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로 설치 비용 관련해서 일단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공원, 그리고 세 번째가 녹지, 그리고 네 번째가 학교 설치 관련해서 일단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학교에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학교 시설 설치 관련해서 비용을 일정 부분을 부담을 시킵니다. 근데 그 대상 학교, 설치 대상 학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대학 이상의 이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 이상의 학교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되는 학교 시설 중에서 비용 부담 대상 중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여기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학교, 그 문제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수도, 그리고 6번째가 하수도, 그리고 7번째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대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 이분이 이제 종종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이용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로나 수도 설치 비용 개발자가 이제 부담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이제 부담하는데 이때 이제 그 해당되는 이제 부담 비용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어느 경우에 부담하냐 그 내용이죠. 그에 보시면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관련해서 건축을 하는데 건물과 관련해서 그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정축을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개발과 관련해서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숙박시설의 신축, 정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부가 대상이 일단 건물과 관련해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정축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이제 국토개혁법 제일 마지막에 개발과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용어 정의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국토개혁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용어 정의는 모든 시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용어 정의와 관련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해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쌓이면 해당되는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여러분들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국토개혁법 용어와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